자, 3.4절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2장의 부을 정리, 그죠? 부을 대수 정리, 그 다음에 3장에서 배웠던 그 부을 법칙, 예를 들어서 제1분배 법칙이나 제2분배 법칙, 그 다음에 바로 전에 했던 합의 정리, 컨센서스 시어럼, 요 세 가지 그런 정리나 법칙들을 사용해서 그 우리가 스위칭 대수식, 부울 대수식이라고 하죠. 요 부울 대수식을 간략화 또는 간소화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부울 대수식 또는 스위칭식을 간략화하는 것은 나중에 그 대수식을 여러분이 그 게이트, 엔드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 낫 게이트를 가지고 회로를 구현할 때 당연히 간략화가 되면 사용된 게이트 수가 줄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하는 비용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프로세서 중에서 그 대수학적인 부울 대수학적인 그런 수식들을 보다 간략하게 간소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자, 3.4절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쭉 조합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항들의 조합이라는 게 결론은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부울 변수가 이런 식으로 보수랑 관련이 있는 것들, x가 x바와 y랑 결합, z랑 결합, 예? 이런 경우 얘는 합의 정리에 의해서 y, z항이 있으면 간략화시킬 수 있다. 그게 그 합의 정리 내용이었고, 이 항등의 조합은, 항들의 조합은 x란 놈이 y랑 몰려 있고 이 x란 놈이 이 y에 바랑 물려 있는 경우, 즉 여기서는 y하고 z가 다른데 지금은 y하고 y 바랑 물려 있는 변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죠? 이거를 x로 묶어서 y 오와 y 바 해서 결론은 뭐다? x로 간략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첫 번째 항들의 조합 내용이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를 한번 풀어보는 건데, 자, 이 부울 대소식이 이제 되게 복잡하게 막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부울 정리를 쓸 건지, 어떤 부울 법칙들을 쓸 건지를 직관적으로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패턴을, 식들에 사용된 변수들의 패턴을 좀 느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쓰세요. A, B, C 프라임, D 프라임. A, B는 그냥이고 C 프라임과 D 프라임이 보수, C하고 D라는 변수가 보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 A, B, C, D 프라임. 얘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번엔 요 C만 바뀌었구나. 나머지는 같고, 따라서 A, B, D 프라임에 C 프라임 C로 묶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주어진 문제를 손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서 변수의 생긴 모양들을 눈으로 또는 입으로, 손으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A, B, 바, C. B라는 변수가 보수가 최저 있구나. 반면에 A, B, C.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A, C에 B 프라임, B 해서 요걸 지워서 이게 A, C로 주는구나. 그래서 답은 A, C와 A와 B, C가 되겠구나. 그러면 A 보수, C는 같고 B가 없고, 이게 좀 그렇네요. 이게 간략화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아까 이 식을 이렇게 쓰면서 A, B, C를 쓰면서 B라는 변수가 보수랑 서로 같은 변수 A, C로 묶여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여기서 줄이지 마시고 마저 써봤으면 A 바 B, C 요 두 개에 의해서는 A하고 A 바가 B, C랑 물려 있구나. 따라서 요 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A, C. 요 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B, C. 따라서 이거는 A, C와 B, C. C의 A와 B로도 간략화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쨌든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은 어떤 거다?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얘도 한번 써볼게요. A와 BC라는 거 하고 D와 E 프라임이 물려 있는데 이번에는 A 바에 B 바와 C 프라임. 반면에 요거는 같네요. 요 놈하고 요 놈이. 나머지 모양을 보면 A, B, C인데 여기는 A 바, B 바, C 바가 다 들어가 있고 오화의 AND인데 AND의 오화거든요. 따라서 이게 X면 얘는 X의 바가 되는 즉 드모르 강에 의해서 보수 관계에 있는 변수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DO와 E바가 같이 물려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D와 E바를 묶어내면 X와 X바의 오화 연산.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간략화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들을 소거시키는 방법인데 항들을 소거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X와 X와 변수 하나가 먼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또 혹시 또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을 쓴다고 제2분배 법칙을 써본다. 써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X와 X바 X 그다음에 X와 Y 요거는 X가 되고 얘나 뭐 그렇게 간략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X, XY 이런 원래대로 돼버렸네. 이 뜻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화링이 되어 있는 거는 X를 묶어내는 거죠. 항들을 묶어서 1과 Y 요거는 1이 돼서 결론은 X가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항들의 소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 합의항을 정리해서 이제 합의항의 정리를 또 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A 바 B, C 똑같죠? 그러면 A 바 B를 묶어내면 1와 C 해서 답은 A 바 B가 된다. 두 번째 식은 자 A 바 B C 프라임 그다음에 B C D B C D 근데 A 바 B D 이거 합의한 같은데 C에 대해서 여기 지금 C가 없잖아요. C 프라임에 A 바 B D A 바 B D 합의항에 지워지네. 남는 건 요것만 남는 거예요. 이건 간략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합의항을 써서 간략화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들을 소거한다. 이거는 X와 X바에 Y가 물려있는 경우 아까는 X와 XY가 물려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X를 묶어내면 X가 된다.
얘는 x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제2 분배 법칙을 써보면 x와 x바 x와 y 이게 1이 돼서 결국은 x와 y가 되더라. 이것도 간략화되는 좋은 법칙이에요. 좋은 법칙이에요. 자, 이 정리를 사용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수화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와우. 와우, 와우. 인수화를 묶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묶어낸다는 게 이게 지금 항들이 4개, 4개, 2개면 이게 항이 하나로 남게끔 묶어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요거 2개 사이에 공통 변수 뭐가 있어요? A 프라임이 있잖아. 그래서 A 프라임으로 묶어내요. 묶어내고 나면 나머지 변수가 항이 하나만 살거든. 이렇게 B. 그렇게 되면 요 B가 B 프라임하고만 물려 있으면 요게 요렇게 나눠지면서 B 항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B 프라임 항이. 즉 4개로 묶인 항이 이게 3개로 줄어요. 3개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A 프라임에 가로 열고 B와 B 프라임은 1이 되니까 지워지고 B와 C 프라임 D 프라임으로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 B, C, D 프라임 그리고 다시 들어가 A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A, B, C, D 프라임 아까보다 4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에서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계속 정리 한번 해보면 현재 어디까지 정리된 거냐면 다시 A, B 프라임에 어떻게 됐나? 아이고 지워져 버렸다. 기억나는데 프라임에 A바 C바 D A바 C바 D 여러분 영상이니까 돌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있던 거 A, B, C, D 프라임 요게 남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간략화를 하려고 해요. 요번에는 이게 틀렸다 그죠? 앞에 다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A 바였다 A 바 B였다 A 바 B 그쵸? 아까 A 바를 묶었으니까 요번에는 요거하고 요 끝에 가서 요 B가 공통으로 있어서 B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 A 바가 되고 여기는 A, C, D 프라임 즉 A와 A 프라임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멀리서 묶은 거예요. 남는 거는 A 바 C 프라임 D 프라임 그러면 B에 자 A 프라임으로 이렇게 제2 분배 법칙을 쓰면 A 프라임 A는 사라져요. 그죠? 1로 A 프라임 C D 프라임와 A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요거는 1로 사라지고 요게 또 들어가면 A 프라임 B B C D 프라임 A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네, 아까 항이 4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가 3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로 줄었네요. 여기 아마 간략화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4장 5장에 가면 과연 최초의 부울 대수식이 진짜 최소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줘요. 그때 가면
집에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항 도입인데, 보통 중복항을 더한다는 게 그 x 프라임은 값이 얼마예요? 0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오아링 하는 데는 얘를 오아를 시켜줘도 원래 있던 불대수식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뜻이고, 반면에 x오와 xbar은 값이 1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and를 하는 데다가 집어넣어도, 즉 변수 a, b에다가 x오와 x'을 and를 해도, 또는 a오와 b에다가는 x and x'을 집어넣어도 원식에는 변화가 없다. 아니면 뭐 yz 같은 경우에는 xy오와 x'z의 합의항이기 때문에 합의항을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지금 식이 어떻게 되나? 자, wx, 여러분 앞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wx,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바, z바, 그 다음에 w, y바, z바. 이 문제인데, 와우, 이걸 어떻게 보나? 먼저 이게 얘하고 x하고 x바에 대한 합의항 누구예요? wz바 맞죠? x하고 x바에 대한 나머지 항들, 얘가 합의항이잖아요. 합의항을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 이게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걸 집어넣고 나면 얘하고 얘의 합의항이 누구냐면, 아니구나, 묶을 수 있네요. 합의항이 누구냐면 묶을 수 있구나. 합의항이 아니라 뭘로? wz로 묶어내면, z바로 묶어내면 y바 1이기 때문에 사라져서 결국에는 요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면 남는 게 wx, xy, 그다음에 x바, z바, 그다음에 wz바. 이게 사라진 거예요. 요 항이, 원래 있던 항이, 합의항 때문에. 합의항이 없었으면 요거 지울 수가 없었는데, 요 두 개에 의한 합의항 덕분에 이 항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아까 이게 요거하고 요거의 합의항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지우면 되죠. 참, 이 토사구팽이라 그러나? 잘 써먹고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거. 결국에는 wx, xy, x바, z바가 주어진 문제의 답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게 알기가 쉽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걸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항 정리를 하다 보면 남들이 못하는 간략화가 눈에 떠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해보면 이것도 많이 써봐야 돼요. 항이 4개, 4개, 3개, 4개, 4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간략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항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제가
적을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연습장으로 넘겨 보면 자 문제가 A 이거고 두 번째 항이 A, B만 1이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A, B, D. 네 번째 항이 A, B, C, D. 이거 되게 비슷한데 A, B, C, D. 그죠? 요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 다음 문제가 A, C, D 바, B 바, C, D 바. 자, 이거 있는데 먼저 요거 두 개 눈에 보이잖아요. A 바, C 바, D 바, A 바, C 바, D 바, B 프라임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B 프라임이 지워져서 요거 두 개에 의해서 A 바, B가 사라지는 거죠. A 바, C 바, D 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바, BD. 여기서 요 두 개에서 BD가 같으니까 BD를 묶을 거예요. BD로 묶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변수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A 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이 A 바 A 바 A 바 A B C D 이거 식 틀린 것 같은데 A 바 B C 바 D 하나 둘 셋 A 바 B C 바 D 맞네. 그러면 이상하다. 묶어냈고 A B D 이것도 문제가 좀 이상해졌다. 제가 쓴 거하고 푼 내용이 좀 달라서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일단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풀고 혹시 요 두 번째 풀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추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가 문제를 다시 써보면 A바 쓸까요? 이건 좀 쉽다 내용이. A바 그 다음에 B바 C바 다 000 값이에요. 보통 프라임이 붙으면 부울 변수가 이제 0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000이 5하고 그 다음에 얘는 A바 B바 C 001이 되고 따라서 이거 두 개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지겠죠. 그 다음에 B바 O와 C 그 다음에 A와 C 그 다음에 A와 B와 C 요것도 정리가 되네요. 요것도 정리가 되고 요거 정리하면 왜 A바 B바가 같으니까 C하고 C 프라임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A바
B바가 남고 가운데 B바와 C가 되고 이것도 A하고 C가 같으니까 A, C가 되겠죠. 간략화가 됐네요. 이게 정답일까요? B바, C바, A바. 즉 볼 변수 A하고 A바에 묶여있는 B바하고 C가 합의 항이 되죠. 따라서 답은 A바와 B바. 그 다음에 AC로 간략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7 요것만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5절인데 이게 그 등식 보통 이제 부울대수식이 있고 얘를 간략화해서 부울대수식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부울대수식의 간략화냐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거예요. 진리표를 만들어 갖고 이 식에서 사용된 부울 변수들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 식의 참, 거짓, 0과 1의 모든 조합을 다 계산하고 동시에 요 짧은 요 식에 대한 이 모든 조합에 대한 값을 보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를 보는 즉 진리표상으로 그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얘를 간략화 시키는 거죠. 부울 대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울 대수식 정리식 가지고 간략화를 해서 똑같아지는 데까지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얘를 최소한의 간략화를 가고 얘도 최소한의 간략화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개가 같다.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 설명을 하면 보통 선형대수학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선형대수학 x 플러스 y가 x 플러스하고 z가 같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y는 z랑 같다. 라는 게 선형대수학에서는 진리죠.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게 부울대수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다. 무슨 얘기냐? x하고 y가 같고 x하고 z가 같은데 만약에 x가 1이고 y가 0이면 여기는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반면에 z가 1이다. 그러면 여기는 1인가요? 여기는 1인가요?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근데 x하고 y를 오어링한 게 x하고 z를 오어링한 거랑 같다고 그래서 반드시 y하고 z가 같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y하고 z는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부울대수식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제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숙제로 정리를 할게요. 요거를 부울 정리식을 써서 한번 증명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부울 양쪽 부울 대수식이 같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숙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A바 BD바 그다음에 BCD ABC바와 ABD바 D 이거 하고 같대요. B AD A바
요 두 개의 부울 대수식이 같다는 거를 진리표로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표로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A바 B, C바 D와 A바와 B, C 그다음에 AND A와 C바 D바 와 B, C, D A, B, C A, B, C 바 이거 하고 A, B, C, D에 A, C, D A, C, D A, B, D A, B, C, D A, B, C, D 프라임 마지막으로 B, C, D B, C 프라임 D 요 두 개의 부월 대수가 같은 건 이거는 정리를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세 문제를 과제로 해서 주말하고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못 풀었던 거는 제가 다시 풀어서 따로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